자, 79페이지입니다. 3번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1번 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저희 보면 기본계획에 맞춰서 정비계획, 정비계획에 맞춰서 사업계획 만듭니다. 2번 사업시행 인가에 관한 사항인데, 인가권자가 두 번째 주에 시정군수다. 그것만 잡아요. 시정군수. 인가권자가 누구냐? 시정군수. 3번 임시수용시설 설치 등 3번은 이주대체입니다. 이주대체.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 정비경 내외 소유자, 임대주택 등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거나 주택자 및 융자활성 등 임시 생활선 조치를 해야 된다. 포인트가 두 가지인데 주거환경 개선하고 재개발은 하여야 한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은 하여야 한다. 다른 사업은 들어오면 안 되고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포인트만 잘 잡아요. 주거환경 개선하고 재개발은 이주대책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2번 사업시행자는 임시수행서 필요할 때 국가지자체, 공공단체, 개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 주급시다. 일시 사용할 수 있다. 3번 국가지자체는 사업시행자부터 임시수행서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 사용권을 받은 때 대리인이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체크합시다. 거절하지 못한다. 그리고 또 체크, 이 경우 사용료 대부로 면제. 대리인이 정한 시간 밑에 3개 있어요. 3자와 매매계약 체결했다. 사용신청 전에 사용계획 확정됐다. 3자에게 이미 사용을 했다. 3가지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고 그 3가지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다. 근데 문제는 3가지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있다. 그러니까 그게 나오니까 무조건 우리는 거절할 수 있다로 가야 돼. 있다로. 없다가 아니고 있다. 있는 거 써놓고 있다 없다 물어보지 없는 거 써놓고 안 물어봅니다. 여기서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하면 기본이 건축물의 철거가 기본입니다. 건축물의 철거가 되면 주민들의 이주 대책은 어떻게 수립할 거냐 이 부분이 지금 임시 수용시설 설치된 거예요. 이주대책 수립은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재개발사업 두 가지 사업만 주거환경 재개발 나머지는 수립 안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정비교가 아니나 밖에 이런 데가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이주대책용으로 활용하면 되고 LH공사가 임대주택을 지어서 임차인 모집한다 그러면 수도 내가 먼저 쓴다 해가지고 그걸 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게 없는 경우에는 아니나 밖에다가 주민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수용시설이라도 설치해서 옮기든가 그런 게 현실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주택 자금을 갖다가 지원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이주비라도 지원을 하든가 이 얘기입니다. 이런 조치를 하여한다냐 할 수 있다냐 그러면 하여야 한답니다. 하여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내용이 갑니다. 그러면 임시수용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저기 있는 토지 건물을 좀 잠시 쓰자요. 일시사용. 일시사용이지 수용이 아닙니다. 일시사용. 일시사용하는데 저 토지 건물이 누구 거 있냐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자체 소유냐 아니면 기타 소유냐. 국가 지자체 소유다 그러면 이것은 무상으로 기타 소유면 유상. 그랬을 때 국가나 지자체는 거절할 수 있냐 없냐? 있다. 거절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3가지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 3자와 매매계약 체결했으며 사용신청 전에 사용계획 확정됐으며 3자에게 사용허가를 했으며 이런 거 알려고 하지 말고 분명히 있는 것으로는 그 물어보니까 우리는 무조건 거절할 수 있다. 그리 가야 돼요. 그게 임시수용시설 설치입니다. 4번 지상권 등 계약 해지. 이건 상식적인 얘기예요. 지상권 등 계약 해지는 자 이렇게 지금 토지 건물 소유자 갑이 있다. 갑. 여기에 자 얘가 지금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여기에 을이 세대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임차인. 임차인이니까 소유자가 이제 뭐가 된 얘는 그럼 임대인 되겠네. 이런 상태에서 자 계약 기간이 9개월 남았다. 9개월 남았는데 시행자가 와가지고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나오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그죠?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뭐가 됩니까? 하면 건물 철감.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니까 시행자 가지고 건물 철거한다 나가라 그래요. 건물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계약 기간이 9개월 남았다는 얘기예요. 남은 상태에서 을은 자기 목적 달성이 안 되니까 당연히 임차인의 임대인한테 뭐 합시다.
계약을 해지합시다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했으면 이제 을이 나가야 돼요. 그럼 임대보증금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럼 1억을 갖다 당연히 갑에게 달라고 해야 되는데, 갑은 계약 기간이 9개월 남았으니까 지금 당장 줘야 될 의무도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을은 누구한테 간다? 시행자한테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시행자는 당연히 지급을 해야 돼요. 자기 때문에 문제 지급을 하고, 소유자한테 달라고 구상권이 발생하고, 소유자가 줘야 되는데 안 준다 그러면 공사 끝난 다음에 시행자는 소유자한테 이렇게 갑에게 이렇게 새로운 토지금을 분명히 줘야 되는데 줍니다. 주기는 주는데 먼저 압류 효과 줍니다. 이때 압류 효과는 저당권과 똑같다. 이런 내용이 밑에 있는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다 상식적인 얘기예요. 1번. 정비사업 시행을 인해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목적 달성 없으며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있다고. 2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 가지는 전세금, 보증금, 계약상의 금전반환 청구권은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너 때문에 이루어졌으니까 네가 대신 내라 이 얘기입니다. 3번. 금전 반환 청구권 행사에 따라서 금전을 지급한 시행자는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다. 4번. 시행자는 구상이 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의 기속될 대지 건축물을 미리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압류 효과는 저당권과 똑같다. 5번. 5번은 지금 봐봤자 몰라요. 아직 안 배웠어요. 5번을 알려면 주임법, 상임법 다 배워야 돼요. 5번은 4월달쯤에 설명해야 이해됩니다. 문제입니다. 도정법상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입니다. 틀린 것은 1번. 사업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 정비경 내외 소지한 임대주택 등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거나 주택자 및 융자, 알선 등 임시 수행해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 뭐는 하여야 한다? 주거환경 개선하고 재개발은 하여야 한다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니까 끝말이 뭐라고? 하여야 한다. 맞죠? 2번. 국가가 사업 시행자부터 위일의 임시 수용소에 필요한 건축물 사용 신청을 받았음에도 이미 건물의 매매 계약이 3자와 체결돼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지. 있다. 맞고. 3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도시주택기금법상 국민대체권 매입에 관한 규정은 정의하지 않는다. 배운 적이 없으니까 패스. 4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전세권 설정 목적 달성할 수 없는 때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번. 재건축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조합 설립 인가 현재 조합은 전체 공동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조합 소유 토지로 본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재건축한 데하고 재개발한 데는 완전 달라요. 여기는 재건축한다. 재건축. 여기는 재개발한다. 재개발. 재건축하고 재개발인데 재건축은 주로 어디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주가 재건축. 아파트 단지. 여기 아파트 사는 분 있나요? 아파트 안 사는 분 있나요? 전부 다 굴파고 삽니까? 아파트 사는 분. 솔직히 아파트 사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파트 삽니까? 아파트 안에 진짜 살죠? 관리사무소 있어요, 없어요? 놀이터 있어요, 없어요? 주차장 있어요, 없어요? 그건 누구 땅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단독 사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단독 사는 분. 자, 관리사무소 있어요? 그것도 없나요? 경비실 있어요? 그것도 없어요? 놀이터? 그것도 없나요? 없어요,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재건축하면 그런 게 나온다고. 누구? 소유자 공동소유인 토지 건물이 있다고. 이거 누구 거를 볼 거냐고. 누구 걸로 봐야 돼요? 뭐라 봐요? 조합소유. 5번이 그 얘기입니다.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면서 조합 설립 인가 현재 조합은 전체 공동소유인 토지 그게 뭐 놀이터 관리사무소 그거 누구 겁니까? 그거 어떻게 할 거고. 그때는 조합 소유 토지 건물로 본다. 재개발에는 그런 게 없다 지금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5번이 맞거든요. 그러면 1번이 맞아요. 2번 맞아요. 3번은 몰라요. 4번은 맞아요. 5번도 맞아요. 그럼 어쩔 거예요? 뭐 어쩌고 답은 3번이지. 3번은 6월달쯤에나 배울 거예요. 2번입니다.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1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목적 다수할 수 없을 때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 가지는 전세금, 보증금, 그 밖에 계약상에
금전 반환 청구권은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 금전 반환 청구권 행사에 따라서 금전을 지급해야 할 토지 소유자는 시행자에게 이를 부담하게 해야 된다.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자기가 부담해도 자기가 왜 시행자 부담시키냐. 결론은 토지 소유자가 전세보증금 1억은 결론은 누가 내놔야 돼요? 소유자가 줘야 돼. 소유자. 얘한테 부담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일단 먼저 내줬지만 나중에 너한테 다시 받아간다 이 얘기니까. 4번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의 반환 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은 시행자가 먼저 일단 주잖아요. 그것은 누굴 위해서? 영위권자, 임차권자, 을을 위해서 주는 것이지 증여 의무, 증여가 왜 넣어요? 증여가 왜 넣어요? 증여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5번은 지금 해봤자 모릅니다. 아직 안 배웠으니까. 옳은 것은 1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목적 다투 없을 때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맞고 2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 가지는 전세금, 보증금 그 밖에 계약성의 금전물 청구는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돼. 없다니까 틀렸고 3번은 금전 반환 청구권 행사에 따라서 금전을 지급해야 할 토지 소유자는 시행자에게 부담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니요. 부담은 자기가 부담해야 돼요. 시행자가 먼저 내줄 뿐이다 이 얘기고 4번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등의 반환 의무를 대신 돈 주는 것은 영위권자 권리보호 측면이지 증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5번에 아직 안 배워서 모르겠고 그래도 답은 1번이다라고 알겠고 자 이제 관리처분계획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시행자가 만드는 분양계획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토지 등 소유자의 분양 신청을 받아서 관리처분 작성해서 시정수 인가받고 건물 철거하고 공사 시작한다. 먼저 1번 분양 신청 현금 청사인데 이제 이 얘기입니다. 지금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먼저 분양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분양 신청을 받고 그걸 토대로 분양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분양 신청을 받으려면 평당 분양가가 얼마인지 언제까지 하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알려주고 신문에다 공고합니다. 그랬을 때 분양 신청 기간을 얼마 줄 거냐 이거 분양 신청 기간 연장이 되냐 안 되냐 네 번째 누구한테 신청할 거냐 다섯 번째 신청을 안 하면 어쩔 거냐 신청을 안 하면 어쩔 거냐 어쩌긴 뭐 어쩝니까 돈 주고 보내야지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분양 신청 기간 통지 공고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60일 내에 계략적인 부담금 내어 분양 신청 기간을 개별적으로 알려주고 또 못 받았다 우긴 사람이 있으니까 신문에 공고도 하고 이랬을 경우 분양 신청 기간은 이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정해주되 관리처분계 수립이 없으면 이 기간을 갖다가 20일 연장할 수도 있고 그러면 누구한테 신청하냐? 누구는 누굽니까? 시행자에 신청해야지. 그러면은 신청을 안 하면 어쩔 거냐? 안 하면 돈 주고 보내야지. 그러면 누구한테 돈 줄 거냐? 첫 번째 신청을 안 한 자, 신청을 안 한 자. 두 번째 신청을 했다가 다시 처리한다. 세 번째 신청했지만 너무 작으니까 분양계에서 제외된 자. 이런 자들한테 돈 주고 보내는데 얘가 입주 자격이 있다 없다라는 게 여기서 결정.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결정되니까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는 날에 다음 날로부터 여기서 결정된 거예요. 다음 날로부터 90일 내에 돈 주고 가라 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게 지금 1번 분양 공고 및 분양 신청 1번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며 60일 잡이 60일 내에 계략적인 부담금이요. 자, 평당 분양가 얼마다. 분양 신청 언제까지 한다. 그런 내용 등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 한 명 한 명 알리고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 건축물의 내역 등 일정한 사항을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며칠? 60일. 그랬을 때, 자, 2번 빼먹었는데,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를 하되, 관리처분계 수립이 없으면 20일 연장도 해줘요. 2번 대지 건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 소유자는 분양 신청 기간 내 대리인이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서 누구한테 신청합니까? 누구? 여기서 시장수가 나오면 안 되고 누구? 시행자.
시행자한테 분양 신청해야지. 시험 문제는 시장 건수 살짝 바꿔놓으면 다 속아요. 사업하는 시행자 찾아가서 나 신청한다 그래야지. 시장 건수 가면 안 돼요. 2번 분양 신청 안 했답니다.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다음 날부터 체크합시다. 인가받은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현금 청산입니다. 90일 내에 현금 청산. 중요하니까 암기해야 되고. 1번 분양 신청을 안 했다. 분양 신청을 안 했다. 2번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전에 했다가 처리한다. 똑같은 애요. 3번 인가된 관리처분계에 따라서 분양 대상 제외했다. 이는 분양 신청을 했지만 너무 작은 토지 건물이면 시행자가 빼버려. 분양 대상에서 빠졌다고 돈 주고 보내겠다. 그럼 얘들이 입주 자격이 없다는 게 언제 확정된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거기서 너 입주 자격이 있다 없다 딱 결정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날로부터 90일 내에 현금 청산. 그건 암기해야 돼요.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현금 청산. 그 다음 이제 관리처분계 내용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분양신청을 토대로 관리처분계, 분양계획 수립해서 체크합시다. 누구인가? 시장 건수인가? 잘 나와요. 누구인가요? 그러면 시장 건수. 인가받은 관리처분을 변경하려면 변경인가? 중지하려면 중지인가? 폐지하려면 폐지인가? 다 똑같아요. 관리처분계 만들어서 시장 건수 인가 받는다. 변경하겠다. 변경인가 받으라. 중지하겠다. 중지인가 받으라. 폐지한다. 폐지인가 받으라. 전부 다 인가입니다. 그 박스에 있는 게 관리처분계의 내용입니다. 관리처분계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 봐도 괜찮아요. 문제는 아주 잘 나와요. 안 봐도 괜찮아요. 답만 찾으면 되니까. 답 찾는 방법 알려줄 테니까 보지 말고. 2번 관리처분이 작성기죠. 2번에 1번은 안 중요. 안 나오니까. 2번부터 중요. 2번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건물에 대해서 필요하면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건물이 적정 규모가 든다. 상식적으로 갑시다. 너무 작으면 늘리고 크면은 줄이고 차이 나는 거 돈으로 정산하면 될 것이고. 그러니까 2번은 당연한 말이고. 3번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이나 정비계획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자 체크합시다. 현금 청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물어보니까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 현금 청산할 수 있다. 정비계획 지정된 후 분할된 토지 취득자 현금 청산할 수 있다. 4번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해서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며, 자, 첫 번째 체크합시다.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킨다. 땅이 너무 작으면 좀 늘려주자고. 그리고 돈 받으면 돼요. 또 두 번 체크. 토지에 관하면서 보상한다. 너무 작으면 차라리 빼버리고 돈 주자고. 그 다음 또 세 번째. 건축물의 일부와 건물의 대지 공유지면 그냥 땅 대신에 아파트 주자고. 입체 환지. 토지 면적이 작으면 늘려줄 수도 있고 아예 빼버리고 돈 줄 수도 있고 땅 대신에 건물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요. 5번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줄 거 봐요.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기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수립하고. 넘어갑니다. 6번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를 소유할 때 1주택 공급하고 혼자서 토지 건물을 100개 가졌든 1개 가졌든 집은 하나밖에 안 준다 이 얘기입니다. 몇 개 갔든 간에 하나밖에 안 줘요. 또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2인 이상의 1주택 1토지 공유한다. 공투죠. 공동투자. 아파트는 7명 공동투자했다. 재건축하는데 근다고 7개 줍니까? 하나밖에 안 준다 이 얘기입니다. 대원칙은 하나 주는 거예요. 혼자서 100개 가져도 집은 하나, 100명이 하나 가져도 하나. 그게 원칙입니다. 하나만 준다. 이게 원칙이요. 원칙. 7번 다음에 해당할 때는 다음 내용에 따라서 이제 다 달라지는 거예요. 1번 안 나오니까 패스. 2번 자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소유한 주택 수 줄 거예요. 수만큼 줄 수 있다.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그 자가 누구냐? 첫 번째 과 및 억저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 소유자. 어디가 수도권입니까? 여기는 수도권 이해 아니요?
강원은 수도권이 아니요. 어디가 수도권이요? 어디라고? 수원? 좀 크게 말해 크게. 수도권이 어디입니까? 서울, 경기, 인천 세 개가 수도권이라고. 서울, 경기, 인천이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이 수도권. 그래서 여주하고 원주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여주는 뭐예요? 수도권이요. 원주는 비수도권이요.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서울, 경기, 인천이 수도권인데 수도권을 구분할 때는 어떻게 구분하냐? 첫 번째, 과밀 억제권력. 거기 있죠? 거기 과밀 억제권력. 두 번째, 성장 관리권력. 나중에 다 배웁니다. 세 번째, 자연 보존권력. 서울, 경기, 인천은 행정구역이고 수도권 구분을 그렇게 하는 거죠. 수도권 구분할 때는 과밀 억제권력, 성장 관리권력, 자연 보존권력. 과밀 억제권력은 너무 빽빽이 들어차서 개발이 많이 됐는가? 과밀 억제권력. 제발 그만 개발해라. 좀 거기서 규모가 큰 것들을 빼서 밖으로 보내는 거예요. 특히 대학 같은 게 빼서 밖으로 많이 나가요. 그러면 나가면 그걸 누군가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될 때가 성장 관리권력. 자연 보존권력은 한강수계 개발하지 마라. 자연 보존권력. 그러니까 남양주라든가 양평이라든가 이천이라든가 여주 이쪽은 대부분 자연 보존권력 개발이 좀 힘들어요. 그렇게 구분하는데 1번이 과밀 억제권력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원주에서 재건축하려고 거기에 내가 아파트 10개 가지고 있으면 원칙은 몇 개 받아요? 하나. 최대 몇 개까지 받을 수 있어요? 10개. 원주는 과밀 억제권력이 없으니까 재건축한다. 재건축은 과밀 억제권력이 아니면 몇 개까지 받을 수 있다? 소유한 주택 수만큼 받을 수 있다. 100개면 100개 받을 수도 있다. 2번 근로자 숙소 기숙사 이용도 가진 만큼. 세 번째 국가 지하철 주택공사 등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3번 정전 토지 주택 가격 범위 내 가격 범위 줄 거봐요. 가격 범위 또는 정전주택 전용 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줄 수 있습니다. 가격 범위 내 2개, 가격이 안 된다.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2개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갑이 이렇게 토지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짜리냐? 6억짜리다. 주택입니다. 주택 이거. 주택 전용 면적이 몇 평이냐? 60평 되는 주택 가지고 있어요. 이 지역을 싹 철거해서 정비사업을 다시 합니다. 재개발하든 재건축하든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다시 분양합니다.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는데 얘가 좀 커 보이네. 얘는 32평짜리. 좀 작아 보이네. 18평짜리. 18평이 전용면적 60이에요. 60. 32평짜리는 얼마냐? 이거 5억짜리. 18평이 얼마냐? 이거 2억짜리. 자, 여기에 정비사업인데 여기 재개발 총 주민이 몇 세대 있습니까? 500세대. 철거하고 몇 세대 짓는데요? 900세대를 짓는데요. 900세대 짓습니다. 500세대 있는 상태에서 자 900세대 건축하면서 자 조합원 여러분 분양 신청하세요. 그랬더니 조합원 여러분 분양 신청하세요. 조합원이 100명이 분양 신청해. 100명이. 그러면 100명이 분양 신청하면 900세대에서 몇 세대는 100세대는 분양으로 나가고 조합으로 나가고 나머지 몇 개 남았어요? 800개. 800개를 뭐 해야 돼요? 일반 분양. 자, 800세대를 뭐 한다? 일반 분양한다. 자, 원주 시민 여러분 800세 일반 분양합니다. 와서 아파트 분양 받으세요. 딱 2명이 신청했어요. 2명이. 몇 개 남았어요? 798개.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망하는 거예요. 조합도 망하고 시행사도 망하고. 이런 일이 나옵니까? 나와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저께 했으면 부산에서는 무슨 조합에서 조합장부터 분양 신청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조합장이면서 자기도 분양장 안 한다고.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받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분양이 안 돼요. 분양이.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재개발이 전부 다 올 수도 그러는 것이 재개발이. 재건축 슬슬 가고 있는 거. 이래서 뭐라 하냐. 근데 갑은 나는 2개 줘도 나는 2개 받을 능력이 있어요. 2개 주라 2개 받을 테니까. 근데 법 구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바꾸자. 2개 줄 수 있는 방법 찾자. 그래서 뭐라 했는가.
가격 범위 내에서 2개 주되 그 중에 하나는 무조건 60 이하 주는 거예요. 60 이하. 근데 평형대가 딱 2개 평형밖에 없어요. 32평, 8평. 그럼 이거 하나 주고 이거 하나 주면 얼마 되네? 7억이 되네. 7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도 얘는 2개 줘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야, 변칙으로 가격이 안 되면 면적까지 면적 범위는 2개. 2개 되면 얼마라고요? 50평.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몇 개 돼요? 2개. 그렇게 해서라도 밀어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3번이 그겁니다. 정전 토지주택 가격 범위 내에서 2개. 설령 가격이 안 되면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2개를 줄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60 이하. 60 이하가 우리나라에서 소형이요, 소형.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가 소형입니다. 그 다음 4번. 가로주택 정비 4번. 가로주택 정비 4번 3주택 이하로 한정하고 5번 과밀억제권역에서 특이 과열지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 이게 강남 재건축, 강남 재건축. 좌우지간 우리나라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려면 강남부터 출발합니다. 강남에서. 강남 아줌마가 치맛바람 좀 이렇게 줘야, 투기 좀 해줘야, 투기가 해야 그 다음에 투자가 따라가요. 투자가. 투기들 절대 나쁘게 보면 안 돼요. 먼저 투기꾼이 한번 휙 지나가야 그 다음에 실제 필요한 실수자, 투자자들이 따라간다고. 그래서 강남을 좀 일으켜야 되겠는데 강남에서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런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규제를 풀자 해가지고 자 과밀억제권역에서 뭐만 아니면 투기 과열지구만 아니면 대한민국에는 투기 과열지구가 없어요. 옛날에 강남 3구에 있는 거 이명박 정권에서 싹 풀고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지정한 적이 없으니까 대한민국에는 뭐가 없다? 투기 과열지구가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과밀억제권역이지만 뭐가 아니면 투기 과열지구가 아니면 재건축은 몇 개까지 준다? 3개까지 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계 인가고시 효과입니다. 1번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관리처분에 따라 토지소유에 공급한다.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뭡니까? 인가된 분양계획. 분양계획에 따라 토지소유자한테 공급한다. 뭐요? 분양한다. 분양한다. 분양계획대로 분양한다 이 뜻이고 2번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후 개정물은 이거 알아야 돼요. 관리처분계 인가받고 개정금을 철거. 3번 이해합시다. 이해. 2번 암기해야 되고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2번 관리처분계 인가받으면 뭐 한다고? 철거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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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처분계 인가받으면 건물 철거해요. 근데 건물 안에 사람이 있으면 철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어찌하지? 그만 쓰고 나가야지. 비켜야지. 언제까지? 공사 끝나고 새 집 줄 때까지는 들어오지 말란 얘기예요. 언제 새 집 받는데요? 공사 끝나고 언제 새 집 받는다? 이전 고시 다음 날 받는 거예요. 이전 고시 다음 날. 결론적으로 이전 고시일까지는 들어오지 말란 얘기예요. 공사를 해야 돼.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정전, 토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자는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정전, 토지, 건물은 사용 수익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야 돼.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뭐 시작한다? 철거 시작한다. 안에 사람이 있으면 철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비키라. 언제까지? 새집 받을 때까지. 언제 새집 받는다? 이전고시 다음 날. 그러면 이전고시 1까지는 쓰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문제 1번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관리처분계 기준이다. 옳은 거. 1번 너무 좁은 토지를 취득한 자라 해도 현금 청산은 불허된다.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이나 정비계획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자 현금 청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지 있다. 2번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사업시행 인가 신청 기준이 아니고 분양 신청 기간이 다 끝나야 그걸 토대로 설계합니다.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몇 명이 분양 신청할 거냐? 그러니까 조합원용으로 어디가 나갈 것이냐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야 분양 설계한다는 얘기고 3번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할 때 2개만 주는 게 원칙이요. 하나만 주는 게 원칙이요. 하나만 주는 게 원칙이고 4번 재건축 사업에서는 1세대가 둘이상 주택을 소유할 때 둘이상 주택 공급할 수 있다. 원주에서 재건축 10채 가지면 10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지 있다지. 그러니까 둘이상 소유하면 둘이상 재건축이니까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지. 맞고.
4번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 대상자가 소유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가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 보세요. 관리처분계 분양계획이요. 관리처분계 내용에는 잘 봐요. 관리처분계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에는 자, 이 내용이 있다. 관리처분 이 내용이. 출제자가 대학 교수도 출제하는데 문제 출제할 때 공법 문제 출제할 때 자기 머리 들고 가서 문제를 낼까요? 컴퓨터 들고 가서 낼까요? 컴퓨터 들고 가지고. 그러면 학계론 교수가, 대학 교수가 학계론 문제 출제할 때 머리 들고 가요? 컴퓨터 들고 가요? 머리지. 민법 출제위원은 자기 머리지. 그러니까 1차 출제위원은 머리로 내는 거, 그 문제를 만든다는 얘기요. 2차 출제는 만든 것이 아니고 법조문 전부 다 복사해서 붙여가지고 말을 바꾼다. 만드는 것이 아니고 법조문 바꾸는 거고, 개론하고 민법은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좀 이해를 해야 되고, 2차는 암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출제위원들은 자, 법조문에 관리처분계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거를 보고 문제를 만들어요? 안 보고 만들어요? 보고 만들지. 그러면 보고 만드니까 관리처분계 내용에 뭐가 있다는 걸 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알지. 보니까 알지. 참 관리처분계 내용은 여기서 여기까지 있다고 뭐가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 관리처분계에 없는 거 뭐가 없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법 만들 때 국회의원들이 미쳐가지고 자, 국민 여러분 관리처분계획 이런 게 없습니다. 이것도 써놓을까요? 써내요? 안 써내요? 안 써내요. 없는 내용을 법에다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러니까 없는 내용이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출제는 뭐가 없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모르는데 어떻게 쓰냐 이런 얘기예요. 모르는데. 출제에 쓸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것밖에 못 쓴다고. 여기서 여기까지 법 조문에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있다냐 없다냐 뭐라 말해야 돼요? 있다. 무조건 관리처분 이런 게 있다? 뭐라고? 있다. 없는 거는 쓸 수가 없다. 왜? 모르니까. 뭐가 없는지 모르니까 쓸 수가.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보고 우리 뭐라 한다? 눈치라고 한다. 눈치로 푼다. 5번은 눈치로. 자,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 대상자가 소유한 소유권의 권리명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뭐라고? 아, 있으니까 물어봤지, 있으니까. 없으면 지가 어떻게 하고 물어보겠냐고,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없다가 아니고 뭐라고? 있다. 그렇게 풀어야 된다고.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고? 4번이고. 2번,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1번.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 건축물 그만큼 권리에 대해서 경매 처분한다. 자,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나라 무서운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분양 신청 안 하면 현금 청산해줘야 돼요? 경매 처분해야 돼요? 현금 청산해야지. 일본은 말이 안 되고. 경매 처분하면 무서운 나라예요. 2번, 사업시행자는 기존금을 철거한 후에 관리처분계 수입해서 인가받으라. 인가받고 철거하랬나요? 철거하고 인가받으랬나요? 인가받고 철거합니다. 인가받고 철거. 틀렸네. 3번 또 나왔네. 관리처분계획에는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의 부담규모 시기가 포함된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있는 거 써놓고 물어봐요? 없는 거 써놓고 물어봐요? 있는 거 써놓고. 아, 이게 그거구나. 그거 마음은 되지. 관리처분계 이런 게 있습니까? 아, 쥐가 있으니까 물어봤지, 있으니까. 없는 거 물어볼 수가 없어요. 3번은 맞고. 4번 과밀억제권역 밖에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에 토지 소유자에게는 1세대 1 이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한다. 이러면 안 되지. 과밀박 재건축이면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5번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보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해야 된다? 말도 안 되지 이것은. 재개발은 원칙 하나 주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큰 집, 작은 집 2개 줄 수는 있고 재개발을 보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요. 3번 관리처분계획 기준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냐는 2인 이상의 1 이상 주택을 공유할 때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해. 소유자 수만 공급한다? 10명이 모여서 집 하나 있으면 10개 줘야 돼? 하나 줘야 돼요? 하나 줘야지. 이거 X.
2번 지나치게 넓은 토지 건물에 대해서 필요하면 감소시켜 대지 건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당연하지. 적당하게 줘라 이 얘기고. 3번 분양 설계에 가는 경우 또 나왔네.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야 몇 명이 분양 신청하는가 끝나야 그걸 토대로 설계 만든다는 얘기고 맞고. 4번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죠.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가진 만큼. 5번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이나 정비계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자 현금 청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 재건축 사업 주택 공급 관련해서 최대로 재건축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주택 수는 기업 과밀역제권 안 투기과열지가 아닌 사업주에서 1세대 5주택 강남 재건축. 자, 과밀 안쪽인데 뭐가 있네? 투기과열지가 아닌데 재건축이다. 몇 개까지 줄 수 있다? 3개까지. 2번 과밀역제권료 외지역 사업지계에서 1세대 5주택 한다. 한다는 게 원주에서 재건축한데 5개 가지고 있다. 최대 몇 개까지 줄 수 있다? 5개까지. 그러니까는 3, 5가 맞죠. 단주택을 공급받는 자는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 국가지하 주택공사 등이 아닌 걸 한다. 왜? 걔들이면 무조건 가진 만큼 다 받으니까. 5, 5 이렇게 말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아니다 이 얘기고. 그래서 3, 5입니다. 3, 5. 5번 관리처분 계획에 관한 설명이 더 어려운 것. 1번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가 있는데 정전토지 임차권자 등은 사업시행자 동의받아도 정전토지 사용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전 고시일까지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갑이 시행자 찾아서 시행자 나 일주일만 더 쓸게. 시행자가 오케이 라고 승낙을 했어요. 그러면 일주일 더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법에서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언제까지? 너한테 새 집 줄 때까지 이전 고시일까지 이 기간 동안 어쩐데 이제 더 이상 사용수익 하지 말아야겠다고. 왜? 공사하는데 지장을 주니까 철거해야 하는데 네 있으면 철거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쓰라고 쓰지 말라고. 근데 자 갑이 찾아가서 갑이차에서 야 시행자 내가 꼭 필요한데 나 한 3일만 쓸게. 그러니까 시행자가 그래 그 정도쯤이라고 오케이 했다고. 그러면 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오케이를 왜 하냐고. 오케이를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안 돼 그래야지. 오케이 했으면 쓸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그래야지. 1번 있어요.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는데 정전토지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 받아도 정전토지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동의를 안 받아야지. 그러면 동의 받았으면 더 씁니다. 1번은 틀렸고 2번 재해 또는 위생상 위해 방지에서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데 관리처분 계획으로 건축물 일부와 건물이 있는 대지 공유지분 교부할 수 있다. 자,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해서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그것까지 중요하지 않고 관리처분 계획으로 아까 건축물의 일부와 건물의 대지 공유지분 원래 면적이 작으면 늘려주든가 아예 빼고 돈 주든가 굳이 땅 줄려 하지 말고 아파트나 상가 주겠잖아요. 건축물의 일부와 대지 공유 지분 준다. 그게 아파트나 상가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지. 있다. 3번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수립해서 누구 인가 받는다? 시장으로서 인가. 당해 관리처분 중지할 때는 어쩐다? 인가 받았으면 변경 뭐라고? 인가. 중지 인가. 폐지 인가. 인가. 똑같이 나와야지. 인가 받아야죠. 신고가 인가. 4번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은 정비기관의 지상권자는 분양권 포함. 지상권자는 분양 안 됩니다. 지상권자는 분양이 안 돼요. 아직 안 배웠어요. 5번 재건축 사업의 경우 법령상 관리처분 기준은 조합은 전원 동의받아도 따로 정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는데 이것도 아직 안 배웠어요. 결론은 무슨 얘기냐? 4번, 5번 몰라도 1, 2, 3에서 문제 푼다 이 얘기입니다. 다 몰라도 답은 찾는다 이 얘기. 그 다음 이제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1번 인가, 준공인가.
이 사업 시행하라고 누가 승낙했어요? 시장수.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 받아 누가? 시장수. 근데 도정법은 준공검사를 준공인가라 합니다. 같은 뜻이요. 준공검사, 준공인가 같은 뜻입니다. 거기서 뭐 마음 되냐? 2번에 저 밑에 3번 봐요. 3번. 2번에 3번. 걔가 중요합니다. 3번. 소유권 취득 시기. 대지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는 날 생각합시다. 다음 날에 대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한다.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물을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언제 소유권 취득합니까? 이전 고시 다음 날. 이전 고시 다음 날. 4번 청산금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였던 토지 건축물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건물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사업 시행자는 이전 고시가 있는 후에 그 차익에 상당한 금액을 분양받을 때 징수하거나 분양받을 자에게 지급한다. 종전 토지 건물 가격은 잘 봐요. 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에서 자 이런 얘기요. 갑이 101동 101호 가지고 있어요. 101동 101호 24평 가지고 있어요. 끝난 다음에 103동 103호 받기로 했어요. 몇 평이요? 28평짜리. 자, 이게 공사 끝나기 전에 옛날 거 공사 끝난 후 최근 나중에 받는 거 이게 얼마짜리냐? 이게 2억짜리다. 2억짜리. 이건 얼마짜리냐? 3억짜리다. 그러면 갭이 얼마 생겨요? 1억이죠. 1억을 갖다 어쩐다? 값은 내야 되는데 값은 103동 103호에 대한 소유권 취득 시기 언제라고? 이전 고시 언제라고? 다음 날. 그러면 다음 날에 얘는 1억을 내야 될 의무가 확정됐다는 얘기요. 언제부터 낸다? 다음 날부터. 1번이 지금 그 얘기요. 대지 건물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했던 토지 건물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건물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시행자는 이전 고시가 있는 후니까 다음 날이지. 다음 날부터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주고받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2번 정관 등에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을 증하거나 초항의 의결 따로 증할 때는 관리처분계 인가 후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일정 기간별로 체크합시다.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이게 지금 종전계 얼마짜리고 2억짜리고 분양받은 게 얼마짜리다? 3억이다. 이거 어디서 결정이 됐어요? 관리처분계에서 관리처분계 인가고시 여기서 이미 결정이 다 됐어요. 내게 얼마짜리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툼이 엄청나게 심한 거 여기에서 내게 왜 2억이냐? 한 3억은 인정해야지. 사인 많이 난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는 이거는 2억이 판정됐고 2억이다. 분양 신청 할래 안 할래? 얘가 이게 얼마짜리인 가 알고 분양 신청했겠어요? 모르게 했겠어요? 알고 얼마라고? 3억이라고. 그게 여기서 이미 다 정해졌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너 청산금 얼마다 1억이라는 거 정해져 있다고. 확정은 여기서 될 망정. 여기서 이미 정해졌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몇 번 분할해가지고 한 번에 1억 내라 그러면 벅차니까 두 번, 세 번 나눠서 하는 것도 맞지 않겠냐. 그게 2번이요. 정관 등에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에 정하거나 초항의 의결에 따로 정했으면 관리처분계 인가 후부터 관리처분계 인가 후 거기서 이미 청산금은 결정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몇 번 나눠서 주고받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납부 안 하면 시장, 군수인, 사업시행자는 바로 강제 징수합니다.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한다. 그게 강제 징수고 시장 군수가 아니면 어쩐다? 시장 군수한테 징수 있다 하고 시장 군수가 징수해지면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수수료 몇 프로 주고 4% 주고 4% 받아주면 항상 받아온 금액의 4%를 수수료 주는 거예요. 4번 청산금 지급받을 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 거부하면 공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번 청산금을 소멸시 몇 년이다? 5년. 언제부터 5년이냐? 이전 고시 다음 날로부터 5년이다. 왜? 다음 날 확정되니까. 확정돼야 소멸시효가 진행하니까 다음 날부터 5년. 문제 1번. 도정법상 정비사업 준공 인가 및 이전 고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 군수인 경우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를 완료할 때 준공 인가받아야 된다.
시행자가 누구라고? 시장우수, 시장우수. 준공인가는 누가 한다고? 시장우수, 시장우수. 시행자가 시장우수면 지가 저한테 공사 끝나고 받아야죠. 받기는 뭘 받냐고 자기가 자기한테 검사하면 세상에 어딨냐고 말도 안 되지. 시행자가 시장우수니까 인가 받는다 만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2번 시장우수는 준공인가 이전에는 입주 예정자에게 완공된 건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없다. 아직 안 배웠고. 3번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는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을 공부해 고시한 날에 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한다. 아까 소유권 취득시 언제라고요? 다음 날에. 그거 틀렸다고. 다음 날. 4번 정비사업에 의해서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 이전한 경우 종전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는 소유권 이전받은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지금 봐요. 갑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토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공사 끝난 여기 줬다 여기. 갑한테 이거 좋다고 이거 주고 건축물에 일부 준다고. 근데 갑이 돈 필요해가지고 을한테 돈 빌려 쓰고 이 토지에다 저당 설정한다. 을 저당권은 이 땅에 계속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옮겨가야 돼요. 옮겨가야지 당연히. 정비사업에 의해서 건축물을 분양받을 적에 소유권에 이전하면 종전의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는 종전 건물에 그대로 있어야 돼요. 이전받은 건물로 옮겨가야 돼요. 옮겨가야지. 아 종전 건물 없어졌어요. 다 철거하고 무슨 어디에 남아있냐고. 분양받은 건물로 옮겨가야지. 5번 토지공사인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준공인가 처리한 경우에도 시장우수가 필요하다 인정하면 준공검사를 다시 실시했다. 토지공사가 다른 법에 의해서 토지공사들은 자체 준공인가 처리할 수 있다 해가지고 토지공사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자체 준공인가 처리했는데 시장우수가 필요하면 어이 토지공사 준공검사 다시 받아라 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토지공사 바보 되는 것이지 그거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자체 처리했으면 거기서 끝난 걸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2번 안 배웠고 옳은 것은 몇 번이요? 4번. 2번 청산금이다. 옳은 것 1번. 사업시행자는 정과이나 총회 결정에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고시 이전에는 청산금을 분양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지. 관리처분이 인가 고시가 있으면 미리미리 나눠줄 수 있다니까. 2번 청산금 지급받을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 다음 날부터 몇 년간 행사할 점 소멸? 5년. 3번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일시 지급해야 되고 분할 지급은 안 됩니까? 분할 지급할 수 있습니다. 4번 정비사업 시행령 내 건축물의 저당권자는 건축물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 청산금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서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패스. 5번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납부하지 않냐면 시장구청의 사업시행자는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지. 갑이 이렇게 토지 건물 가지고 있어요. 갑이 돈 필요해서 토지 건물에다가 을한테 돈 빌려 쓰고 예를 들어서 한 5억 빌려 쓰고 이 토지 건물에다 뭐 제거했다? 담보, 저당 설정했다. 을은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재기반한다. 시행자 와가지고 시행자 갑에게 분양 신청하세요. 얘한테는 분양 신청 말하는 거예요. 분양 신청하세요. 그러니까 갑이 물어봅니다. 분양 신청하라? 야, 내가 분양 신청하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물어보지. 어떻게 되기는 너 이거 대신에 여기에다 이렇게 다시 주는 것이지. 이렇게 내가 세금을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분양 신청하면은 세금을 주면 내가 을한테 사실 빌려 승했는데 저당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뭐라고? 어떻게 되기는 그냥 그대로 똑같이 가는 것이지. 전혀 똑같이 간다. 갑이 그래? 다시 그러면 내가 말이 너한테 분양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기는 이것들이 뭐 준다? 돈 준다. 돈이 뭐 이게? 청산금 주는 것이지. 돈 들고 가면 되지.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분양 신청을 안 했어요. 안 하면 뭐 나온다고? 돈 나온다고. 얘가 돈 들고 튀어버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원래 저당권이 담보물권 아닙니까? 담보물권 대상물이 뭐였어요? 토지 건물인데
토지 건물이 없어지고 대신에 뭐가 나와요? 청산금 돈이 나온다고. 이 저당권 어디로 간다? 이쪽가 있다. 이쪽에. 그 대신 얘가 지급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된다? 압류는 해야 된다. 이런 거 보고 물상대. 담보물권의 효력은 이것 대신에 이것. 이것 대신에 이것. 대체물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여기가 있는 거 그 대신 먼저 압류해라. 4번이 그 얘기요. 정비사업 시행지역 내의 건축물의 저당권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할 청산금에 대해서 청산금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돈을 이제 들고 갈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도정법입니다. 입문과정에서 대충이라도 한번 듣고 이순환 들어야 편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진도 다 맞춰야 되니까 속도를 좀 빨리 냅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그런 말 하지 말고 모르겠으면 집에 가서 동강 0.8배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봐요. 잠시 쉬고 건축 보고 합시다.